안녕하세요. 이계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학기를 또 보냈는데 과연 두 과목을 통과를 했을까요? 이제 저도 졸업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했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맨 처음 프리레퀴짓 과정을 제가 1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널싱 170을 한 학기 동안 했는데 제가 한번 클리니컬에서 페일을 받아서 제가 한 학기 할 것을 저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널싱 180에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 한 학기를 15주를 7주씩 나누어서 두 과목을 하게 되는데 널싱 180과 181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180을 성적이 부족해서 페일을 했고 181은 제가 B를 맞고 통과를 했습니다. 널싱 180은 메드서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병동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수술이나 암이나 기타 당뇨 고혈압 이런 여러 질병들을 전체적으로 입원하시게 되면은 그런 질병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돌보는 병동인 거죠. 메드서지. 그래서 널싱 180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181은 멘탈 디스오더였어요. 정신병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많이 제가 외워서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180을 페일을 했기 때문에 181을 일단 한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 학기에 널싱 180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원래 저희 학교는 페일을 한 번까지만 허용이 돼요. 두 번째 페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려면 2년 있다가 2년 기다렸다가 다시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학교에 선생님들께 이제 편지를 쓰고 또 그때 코비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널싱 170을 두 번째 할 때 7주 지나고 봄방학일 때 코비드가 본격적으로 터져서 그때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갔었죠. 그리고 180을 했고 근데 제가 페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메일이 오기는 코비드 상황 때문에 모든 학교의 그 어떤 규정들을 보류한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제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180을 두 번째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하는데도 공부도 어렵고 클리니컬에서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널싱 200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바로 200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 프로그램 하기 정말 일주일 전 봄방학 때 제가 시작을 해서 함께 했습니다. 200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널싱 180을 하고 같이 올라간 친구들이 이제 널싱 180 때 저는 두 번째 할 때 그 친구들이 못 올라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180을 통과를 못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널싱 200으로 올라갔는데 그 과목이 메드서지인 거예요. 널싱 180이 메드서지 2예요. 170이 메드서지 1, 180이 메드서지 2, 181은 mental disorder, 그 다음에 200이 또 메드서지 3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라이프스타일 체인지와 함께 정말 불나게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었고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다 물어보고 또 제 친구들은 다 저보다 앞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5월에 본격적으로 유튜버가 되었죠. 네, 그래서 방학 중에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널싱 201과 210이죠. 그 다음 과목이 201은 매터니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와 피디아트릭, 소아과 두 과목을 7주간에 3주 반, 3주 반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메드설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상을 했죠. 이건 조금 그래도 쉬울 것이다. 조금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다 예상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4월 말에 200을 끝내고 5월에 바로 시험 본 그날 바로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200을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181을 먼저 할 거지만 200을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방학이 5, 6, 7, 8 넉 달이 조금 안 되거든요. 8월 말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200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5월에 저희 아이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조금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고 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서 조금 알았는데 그 와중에도 매일매일 공부를 했죠. 그리고 5월, 6월 2달 만에 200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는 수준으로 전체를 다 한번 보기를 바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7월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월까지 겨우겨우 어떻게든 하고 8월에 이제 4주가 이제 남았는데 그 학기를 시작하려면 8월에 201일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말에 이제 201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를 얘가 조금 쉽기를 바랬는데 산부인과가 그러니까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그 다음에 피디아트릭이 바로 되는 거죠. 소아과까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이거는 메드설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성의 그 자궁 임신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게 메드설지 전체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그잼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첫 번째 시험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요. 왜냐면 첫 번째 시험을 망하면 자신감이 완전히 뚝 떨어져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중은 어쩔지언정 첫 번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한 4주를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4주 동안 전체 다 봤죠. 한번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시작하기 바로 전부터 이그잼 1에 집중을 하고 그 이그잼 1은 2주 후에 바로 시험을 안 보고 3주째 봐요. 왜냐면 첫 주에 또 매스 수학 시험 봐야죠. 그 다음에 클리니컬 준비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내야 되는 것도 많고 얼마나 서류 뭐 이런 것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지 저를 그런 게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3주째의 첫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뭐 뭐든지 대충 하고 얼렁뚱땅하고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첫 번째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62점을 받은 거예요. 62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실망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 그리고 심지어 클리니컬 산부인과를 갔는데
메드설즈는 그래도 170을 한 학기를 했잖아요. 15주를 했고 180을 두 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게 어려운데 그 클리니컬 병원 상황이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산부인과를 왔는데 첫날부터 찾아가는 거를 제가 못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자리가 없어서 새벽 클래스를 제가 그러니까 6시 반까지 오라는 원래 저는 2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는데 이게 6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막 준비할 걸 다 챙겨가지고 집중을 하는데도 그 새벽에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 먹고 또 챙겨가지고 가는데 핸드폰을 또 차에 놔두고 가가지고 어딘지 못 찾아가는 거예요.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항상 첫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지도를 주지만 지도를 잘 모르죠. 그리고 그 병원 제가 계속 메드설지 한 병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로비를 알아요. 근데 그 로비 어디서 뭐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도 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항상 그룹 그 채팅 그거를 또 만들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차에 놔두고 왔는데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왔는데 애들 다 모르는 애들만 여기저기 그룹들이 있어요. 이미 딱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나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갔었던데 저쪽 뛰어와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중간에 와서 또 막 물어봐도 자기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절한 남학생이 너 뭐 무슨 과목이냐 그래서 200일 산부인과다 했더니 산부인과는 보통 이렇게 해서 절로 가가지고 저 반대쪽 피아노를 지나서 거기서 모인다는 거.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또 반대로 가가지고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얼마나 또 땀을 낼 만큼 달려서 뛰어서 헤매서 찾은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또 처음 보는 선생님이고 처음 보는 과를 가야 되는 거죠. 애들도 다 새로운 아이들이고 가는데 선생님 말을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서당계 3년이면 뭘 알아듣는지 저도 조금 알아듣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이야기고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고 어떤 구체적인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뭘 어째라 뭐 며칠 어째라 뭐 옷을 어디 가서 갈아입어라 왜 옷을 갈아입지? 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건지 뭐 그 옷을 뭐 그런 얘기는만 대충 알아듣고 자세한 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눈치만 보고 아이들만 따라 하는데 아이들이 가니까 또 나도 따라 들어가서 뭐라는 거야? 다시 물어보면 여기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된대요. 산부인과는. 그 옷을 줘가지고 또 옷을 또 다 갈아입고 애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똑같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새로운 거예요. 정말 저는 새로운 게 너무 싫어요. 새로운 게 너무 싫어. 하는데 할 일이 없어서 또 힘든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산모가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봐야 되고 뭐 누구는 어떻게 뭐 선생님은 그리고 또 한 7명인데 한 명씩 다 찢어놔요. 그래서 나도 혼자서 어디서 기다리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 7시간 정도 하는데 한 5시간 넘게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립고 피곤하고 다리 아프고 너무 고역인 거예요. 차라리 일을 하지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어디 가라 그래가지고 또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첫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산부인과에서 하게 됐는데 좀 적응이 됐어요. 근데 다큐멘트도 못하게 해요. 다큐멘트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근데 그때부터 약은 서서히 네가 약을 줘라 라고 하면서 그 이만한 그 핸드헬드 기계가 있어요. 약을 줄 때
그 이제 컴퓨터를 큰 걸 가지고 뭐 병실에 다닐 수는 없으니까, 물론 가지고 다니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 이렇게 조그만한 거 가지고 핸드폰만 한데 그걸 가지고 그 환자를 찾고, 내 아이들을 들어가서 환자를 찾고, 그럼 그 다음에 약을 주겠다 하면 이제 무슨 약이 나오고 그 환자 스캔하고 약 스캔 해가지고 약을 주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우리 보고 선생님이 감독하지 않고 선생님이 함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서히 이제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주도록 권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약 주는 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제 그 산모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배웠던 케어들을 하고, 신생아 케어 하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2주 반 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디아 소아과를 가는데, 이거는 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으로 가는데 멀어요. 또 그래서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또 밥을 먹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고 밤이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제 처음 찾아갈 때 너무 모르니까 저는 아이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나를 꼭 데리고 가라, 나를 잊지 마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만났어요. 내려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딱 만나가지고 그 애들을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그 애들이 헤매가지고 저는 그 애들이 헤매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헤매면 괜찮아. 같이 있으니까. 나 혼자 헤매면 너무 무서운데 같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막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병동에 찾아가서 했는데, 소아과 병동에서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것은 그 아이들이 1개월이 지나면 이제 소아과예요. 소아과인데 1개월은 신생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1개월부터 20세까지 이렇게 입원을 하는데, 정말 2개월, 3개월 된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3개월짜리 아이들을 2명이나 맡았었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왜 아이가 계속 울지? 그런데 간호사들이 꿈쩍도 안 해요. 아무도 가보지를 않아요. 아이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설마 엄마가 있겠지 했는데, 이제 저도 선생님의 리포트를 받고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 귀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울어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안 울고 한 아이가 우는데, 심지어 병실에 한 명씩이에요. 1인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실에 2개월짜리 아이 혼자 있는 거예요. 설마 엄마가 있겠죠. 그쵸? 한국 같으면 엄마가 계속 있고, 또 한국에는 간병인들이 있죠. 그쵸? 미국에는 간병인이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아과를 제가 처음 갔기 때문에 엄마가 있겠죠. 계속 리포트를 받고 설명을 듣는 와중에 한 명이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1시간 지나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리포트 끝나고, 쟤는 왜 이렇게 계속 우냐 물었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는 가봤죠. 엄마가 없어요. 간호사도 안 와요. 그리고 스테이션이 병실은 주로 창가 쪽으로 뺑 불러있고, 중간에 이렇게 스테이션, 간호사 스테이션들이 있는데, 방문 닫혀 있고,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이제 좀 들리긴 하지만 굉장히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메디설즈는 정말 환자 문 앞에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 방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 앞에 바로 그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여기 크리스티아나 케어가. 근데 소아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계속 울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맡게 됐어요, 그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어도 하고, 약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똥 치우고, 그 다음에 그 똥 다 재고, 얼마 몇 그램인지 재고, 오줌도 다 몇 그램인지 기저귀를 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케어를 다 하고 아이가 이제 우는데 아이를 다운 증후군 아이였어요. 아이를 제가 계속 다운 증후군 아이인데 그 센사이셜 그 균이에요. 어떤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있는 아이여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계속 이제 제가 달랬죠. 안으면 안 울어요. 내려놓으면 울어요.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의 제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제 그 케어가 12시 넘어가는 때가 12시 반까지인데 케어가 끝나갈 때 엄마가 오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또 집에 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날 뭐 이렇게 며칠 그 한 3주 정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2개월, 3개월짜리 아이들을 엄마가 밤에 아이를 놔두고 집에 가요. 물론 집에 또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집에도 아이들이 뭐 3살, 4살, 5살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정말 깐난 아이들이고 몇 개월짜리 아이들이고 근데 그 아이들이 우는데 간호사들이 매번 그 울음에 대답하지 않죠.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대답을 울어서 간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약을 주기 위해서 가고 뭔가 이제 그 할 시간이 케어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가는 것이지 울기 때문에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상당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엄마도 없고 간호사도 안 오고 울어도 안 오고 기저귀 갈러 오고 똥 쌌을 때 오고 그 다음에 약 먹일 시간 됐을 때 오고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참 충격이었는데 뭐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아이들이 다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 병원이 완전 그 소아병원이거든요. 그 듀퐁이라는 그 제약회사가 있는데 화학회사 굉장히 큰 화학회사가 이 델라웨어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그룹에서 지은 병원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200일을 두 번째 시험을 또 봤는데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망했으니까 두 번째 시험은 더 열심히 했죠.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책도 다 읽고 책을 한 점 안 빼먹고 다 타이핑을 했어요. 다 타이핑을 하고 노트랑 다 합쳐가니까 노트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저는 그때 이제 학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코비드 상황이 종료됐다. 종료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 백시네이트 됐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우리가 갈 때는 가고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지만 뭐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종료가 됐으니까 모든 학교의 규정도 정상화한다 하면서 메일을 받았어요. 학기 초에. 그래서 나는 이제 기회가 없겠구나. 나는 코비드가 길게 가면 그래도 내가 또 페일을 해도 또 어떻게 용서를 받고 또 기회를 달라고 간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막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또 62점을 받은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야 정말 이게 내가 이게 내 한계인가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피디아트릭이 많이 나오면서 development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할 때 그 발달 과정을 배웠잖아요. 발달을 기억에 남는 건 거의 25년 전 이야기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걸 배웠다 하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셋을 키웠고
근데 그 발달에서 그 주로 외워야 되는 게 뭐 피아제, 프로이드 뭐 이런 학자들의 이론과 함께 발달 과정인데 1개월에 아이가 뭘 할 수 있는지 2개월에 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10개월까지 그렇게 해서 10개월까지는 한 달 한 달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1세부터 3세, 3세부터 5세, 5세부터 7세, 그 다음에 스쿨러, 그 다음에 adolescent 뭐 이렇게 이제 그 무슨 기간인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이제 그거 100가지도 넘죠. 그 항목이 굉장히 헷갈리고 네, 근데 그거를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 외웠죠. 나름 외우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외웠어요. 4개월에는 앞에서 뒤로 외우는 거, 뒤로 도는 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bdomen에서 back, A에서 B로 뒤집을 수 있고 6개월에는 back에서 abdomen으로 옮길 수 있고 B에서 A로 뒤집을 수 있고 뭐 장난감을 먼저 잡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90점이면은 50문항 중에서 5개 틀린 거죠. 5개. 근데 물론 그 발달만 있었던 건 아니죠. 발달은 한 20문항 정도, 절반이 안 되었죠. 근데 다른 거랑 어떻게 다 해가지고 그게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 과정과 또 좀 다른 거 해가지고 그 선생님 과목이 한 27문항 뭐 이렇게 됐죠. 절반이 넘는 문항을 했는데 제가 9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62점 받은 걸 전부 다 메이크업해서 평균 70점 이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이제 할 수 있어. 그리고 파이널은 원래 제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자신 없는 부분인데 파이널에서 70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 전에 조금 70점 넘어놓고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 한 68점 맞으면은 어떻게 평균이 70점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것은 파이널이 이제 그래도 파이널도 자신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그잼 3도 파이널의 범위니까 3분의 2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겨우 202를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과목 아주 지옥의 마지막 관문 Med Nurse No. 4 제일 어려운 거 그 다음 얘를 넘으면 이제 한 과목 쉬운 거 하나 남게 되거든요. 얘가 졸업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해냈을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